드라마제니입니다. 연려박씨 계약 결혼 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강태하가 박연우의 말을 믿기 시작했네요. 비서 홍성표가 찾아온 자료 덕분이었는데요. 자료에 쓰여진 내용과 박연우가 드문드문했던 말이 모두 일치한다는 걸 강태하는 알게 되었죠.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병원에도 갔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던 박연우인데요. 이제 강태하는 박연우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 자신이 겪은 과거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또 한 사람, 과거의 일을 모두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 양 강력한 마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혜숙인데요. 민혜숙은 처음엔 시시하게 생각했던 강태하와 박연우의 결혼이 장난 아니게 위협적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래서 1차적으론 강상모의 생일 파티에서 대놓고 박연우에게 겁을 주었죠. 일부러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는 박연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대사를 쳤는데요. 결국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그걸 다르게 위장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였네요. 한마디로 나는 센 사람이니까 까불지 말라는 경고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에 기죽을 박연우가 아니죠. 박연우는 조선에 있을 때도 부엌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에 즐거움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일은 일상이 다반사가 되어버렸네요. 접시를 깨뜨리는 장면도 얼마나 리얼하던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이런 연우에게 일을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결국 박연우는 자신에게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고모 강혜령을 굴복시키고 말았죠. 과일조차도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강혜령이 손수 깎아서 박연우에게 먹도록 했으니 말이죠. 물론 민혜숙은 강혜령처럼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조선의 과거 시대에도 가장 빌런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민혜숙이었으니까요. 혼인식을 마치고 강태하가 죽은 후 독수공방하던 박연우를 보쌈해서 우물에 던져버리도록 시켰던 사람도 민혜숙이었는데요. 민혜숙은 전처소생인 강태하를 없애버림과 동시에 박연우까지 희생시켜선 연려비까지 세워놓았네요. 조선시대엔 연려비를 하사받는 가문에는 특별한 혜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민혜숙의 탁월한 능력은 조선에서부터 이미 인증이 되었던가 보네요. 연우는 사월이와 약속을 한 장소에서 긴가민가 천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천명을 따라가다 보니 연려비가 세워진 장소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연려비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아마도 그곳은 신혼방을 차렸던 박연우의 시댁, 민혜숙의 집이 있었던 장소로 보이네요. 천명의 모습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던 박연우에게 뒤따라 붙는 괴한이 있었죠. 물론 강태하가 박연우를 부르자 도망을 가고 말았는데요. 그 괴한 역시 당연히 민혜숙이 보낸 사람일 텐데요. 민혜숙은 조선에서든 현대에서든 강태호를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계속 만만치 않게 박연우와 강태하를 괴롭히게 되겠네요. 민혜숙은 박연우의 엄마였던 이미담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거처럼 사돈이 아니라 조금 다른 입장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미담은 과거엔 박연우의 엄마였지만 현대에서는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복 대표 브랜드 미담의 대표로 한국의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인데요. 민혜숙은 강태하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한복으로 SH그룹의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박연우 역시 한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담과 박연우 역시 과거 생에서의 인연이 결국 현대에도 이어지게 될 모양이네요. 이미담의 눈에 박연우가 들어왔으니까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연우는 사실 조선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까울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박연우를 눈여겨보게 된 이미담은 자신의 디자인실에서 박연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건 박연우에게는 기쁜 일이죠. 뭔가 할 일이 생긴 데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태하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게 되겠네요. 미담에는 도윤재라는 청년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아마도 일 때문에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연우와 도윤재는 가까이 지내게 될 텐데요.
강태하는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우연히 만나게 된 박연우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계약결혼 계약서까지 쓰게 된 거지만 도윤재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신이 정말 박연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연우는 이미 조선의 삶에서 강태하를 만났었고요. 강태하와 좋은 마음을 주고받던 상황에 혼인식을 올리고 강태하는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던 연우인데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던 상황이라 현대에서 만난 강태하가 조금도 낯설지 않았고 익숙한 느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옆에서 잘해주는 도윤재를 보면서도 조금씩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또한 우리의 빌런 민혜숙은 틈을 주지 않죠. 박연우가 강태하 옆에 있다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민혜숙은 강태하와 박연우가 함께 있지 못하도록 이를 꾸몄네요. 박연우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소문을 만든 건데요. 이 와중에 사월이는 연우와 자신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강태하와 박연우가 초야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로 보이네요. 왜냐면 강태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민혜숙이 깊게 개입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초야를 치르게 되고 함께 밀접하게 지내다 보면 민혜숙이 끼어들 틈은 없어지는 건데요. 더구나 강태하는 어려서 엄마를 잃고 새엄마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모든 건 새엄마 민혜숙이 관리했던 입장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건데요. 초야를 치르게 되고 강태하의 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걸 박연우가 관리하게 된다면 아마도 강태하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지금 연우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현대의 삶이 풍요롭고 좋긴 하지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더구나 무성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강상모 역시 박연우를 이태리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연우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빌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박연우가 조선에서 왔다는 걸 이제 완전히 믿게 된 강태하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강태하가 없죠. 강태하는 혼인식 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되더라도 강태하의 자리는 없는 건데요. 현대에서 무언가 바꿔놓아야 과거도 바뀌게 될 텐데 말이죠. 그게 사월이 말했던 초야를 치르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만일 초야를 치르게 된다면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네요. 연려박씨 계약결혼전 드라마는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원작대로 결말을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하니 강태하와 박연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흥미진진한 상황이네요. 빨리 두 사람의 합방이 이루어져서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